60대 간호사 김영희 가명 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병동은 여전히 바빴고 환자들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했다. 30년 넘게 환자를 돌보며 보낸 시간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런데 퇴직 날 동료들과의 짧은 송별회 후 병원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동안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에 모든 걸 걸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회사 아니 병원은 그녀를 기억할까? 환자들은? 동료들은? 이런 질문들은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공통의 두려움이기도 하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익숙했던 삶의 궤적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누군가는 이 여정을 기대하며 설레지만 누군가는 김영희 선생님처럼 막막함과 상실감에 휩싸인다. 이 글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을 담아 이야기하려 한다. 특히 간호사처럼 헌신적인 직업을 가진 이들의 은퇴 스토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 본론 은퇴,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법.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이 시작이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돈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준비까지 포함해야 한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특히 정체성과 일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은퇴 후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 사례 1.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수진 씨. 수진 씨 62세, 가명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병원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그녀는 늘 환자들 곁에서 웃음을 주고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허함에 당황했다. 병원에선 내가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수진 씨는 처음엔 우울감에 빠졌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 모집 공고를 봤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노인 돌봄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됐다. 수진 씨는 말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 그게 나를 살렸지. 수진 씨에게 배운 것, 은퇴 후 정체성의 공백은 새 역할을 찾는 걸로 채울 수 있다. 직업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예를 들어 간호사라면 지역사회 봉사나 건강 상담 같은 일을 시작해 볼 수 있어. 중요한 건 첫걸음을 떼는 용기다. 사례 2. 재정 준비로 자유를 얻은 민호 씨. 민호 씨 65세, 가명는 간호부장까지 지낸 베테랑 간호사였다. 그는 은퇴를 10년 앞두고 재정 계획을 세웠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이 전부가 되더라. 그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을 했고 50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저축을 합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은퇴 후 그는 여행을 다니며 젊을 때 못했던 취미를 즐겼다. 하지만 그는 돈만으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돈은 자유를 줬지만 진짜 기쁨은 사람들과의 연결에서 왔어. 그는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새로운 관계를 쌓았다. 민호 씨는 말했다. 은퇴 전엔 재정 준비가 중요하지만 은퇴 후엔 그 돈으로 뭘 할지 고민해야 해. 민호 씨에게 배운 것, 재정 준비는 은퇴 후 삶의 기본이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월 생활비를 추산하고 연금과 저축이 그걸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평균 100만 원 내외 외에 나머지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해야 해. 그리고 돈만큼 중요한 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야. 취미, 여행, 봉사, 뭐든 좋아.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야. 사례 3. 마음의 준비가 부족했던 혜경 씨. 혜경 씨 60세, 가명는 병원에서 늘 바쁘게 살았다. 간호사로서의 삶이 워낙 강렬해서 은퇴 준비는 뒷전이었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지. 하지만 퇴직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에 부딪혔다. 동료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커졌다.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는 더 멀어졌다. 혜경 씨는 결국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봤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어. 간호사가 아닌 나를 몰랐던 거야. 상담을 통해 그녀는 그림 그리기라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미술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다. 혜경 씨는 말했다. 은퇴 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봤어야 했어. 혜경 씨에게 배운 것, 은퇴는 심리적 준비가 필수야. 특히 간호사처럼 헌신적인 직업은 일이 삶의 중심이 되기 쉬워. 은퇴 후엔 그 중심이 사라지니까 미리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민해 봐야 해. 간단하게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 그리고 은퇴 전부터 새로운 취미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돼. 은퇴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정리해 볼게. 재정 계획 세우기. 지금부터 월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과 저축으로 그걸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부족하다면 부업이나 투자 같은 옵션을 고려해봐. 예를 들어 간호사라면 퇴직 후 시간제 건강 상담 일을 할 수도 있어.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 후 공백을 채우려면 새 역할이 필요해. 봉사, 취미 동호회, 지역사회 활동 등 내가 잘하는 걸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 간호사라면 특히 건강 관련 봉사나 교육이 잘 맞을 거야.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기기 쉬워. 퇴직 전부터 의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모임을 만들거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봐. 심리적 준비. 은퇴는 정체성의 변화야.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미리 고민해봐. 상담이나 일기 쓰기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아. 건강관리. 간호사라면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거야. 은퇴 후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으로 몸을 챙겨. 건강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어. 결론. 은퇴는 새로운 문. 김영희 선생님의 마지막 근무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었다. 그 문 너머엔 막막함도 있었지만 가능성도 있었다. 수진 씨는 봉사로, 민호 씨는 재정 준비로, 혜경 씨는 새로운 취미로 각자의 길을 찾았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야. 나를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간호사로서의 헌신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헌신의 가치는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나를 만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는 용기를 내보자. 회사는 당신을 잊을지 몰라도 당신은 당신을 기억할 거야.